마두로를 체포하고 베네수엘라를 점령하자마자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로 눈을 바로 돌리고 있는데 굉장히 그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어제는 이란 영상 올렸고 이번엔 또 그린란드예요. 그린란드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지금 합병을 하기 위해서 강공 전략을 택했습니다. 덴마크와 협상이 성사되지 않으면은 어려운 방법을 택하겠다라는 말을 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할 것이라는 위협을 했어요. 뉴스에서는 이걸 위협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말 그대로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진짜라고 보는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고 트럼프 방식으로 강제 합병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공을 하게 되면은 그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다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씩 현금 보상을 하겠다고 말을 한 거 봤을 때는 진짜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구나. 주민투표로 이제 미국과 합병되기를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서 힘으로 점령하고 투표를 해서 높은 투표율로 미국과 합병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미국의 영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게 있는데요. 이게 덴마크령이지만 주민들 90%가 이누이트족으로 북극권 민족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 이누이트가 언제 들어왔냐? 기원전 2500년에 들어왔어요. 3000년 넘게 지나다가 노르드족이 986년에 들어와서 정착을 했다가 1400년대에 소빙하기 때 사라집니다. 아마 뭐 아이슬란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1721년 루토교 선교사 면서 탐험가였던 한스 에게데 일행이 그린란드를 탐험합니다. 그렇게 알려지고 나서 덴마크 군대가 남서부 연안에 고트호프 요새를 건설하면서 덴마크령의 거주지가 된 거예요. 즉 덴마크의 지배력이 약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이 덴마크를 갖기 위해서 160년 전부터 고려를 했었습니다. 1867년 알래스카 구매 당시에 아이슬란드와 그린란드도 같이 구매하려고 했었고요. 1910년에는 필리핀 섬과 그린란드를 교환하려고 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군이 그린란드를 점령했었다가 종전 후에 덴마크에 반환을 하죠. 그런데 미군을 철군화시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1946년 트루먼 대통령이 1억 달러에 그린란드 팔아라 라고 제안했지만 덴마크가 거절을 했었고 1951년에 그린란드의 툴레 미 공군기지 건설을 허가받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160년 전부터 그린란드를 가져가려고 했었던 거는 자원보다는 국가 안보를 위한 목적이 컸다는 거죠. 그러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일환의 연장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이 안보를 위해서 그린란드를 필요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러시아와 미국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를 러시아가 가져가거나 중국이 가져가면은 굉장히 불편한 자리가 되죠. 예전에는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 공군 전투기, 폭격기를 중간에 요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되게 위치가 좋았었고요. 반대로 이제 톨레 공군기지에서 모스크바가 3600km밖에 안 됩니다. 공중 급유 없이도 B2 폭격기라던가 B52 폭격기가 왕복 가능한 거리예요. 그냥 편도로만 보자면은 F-36 같은 전투기도 공중급유 없이 3시간에서 4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그린란드에 있는 툴레 공군기지가 굉장히 불편한 자리죠. 트럼프가 공격하거나 예고를 한 국가들을 보면요. 미국의 주변국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원보다 미국 인근에 중국이나 러시아의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린란드를 가져가면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가 캐나다를 둘러싸는 모습으로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캐나다 합병까지 할 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어요. 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네수엘라를 직접 통치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콜롬비아와 쿠바, 멕시코도 다음 타겟이 됐습니다. 쿠바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가 무너졌으니까 쿠바도 시간의 문제지 금방 무너질 거고 콜롬비아 대통령도 미국과 통화를 하면서 뭐 마약을 잡겠다라고 했고 멕시코도 아마 뭐 따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동안은 반미 정부였던 이 자리들을 친미 정부로 다 채우면서 이 북중미 아메리카 대륙을 모두 통합하는 형태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자리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이 없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전투기 공격거리가 멀어지죠. 미국은 방어하기가 좋아집니다. 지리의 힘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은 양쪽에 거대한 바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천연 장벽을 두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가까운 자리에다가 러시아 공군기지라던가 중국 공군기지가 위치하게 되면은 턱 밑에 칼을 두는 격이잖아요. 그린란드부터 베네수엘라까지 완벽히 장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미국의 방어 확률이 올라갑니다. 트럼프는 어디까지 방어를 생각하냐면요. 골든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한 경계를 상당히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린란드 자리를 중국과 러시아가 차지하게 둘 수 없다. 라는 말이 전혀 틀리지 않죠. 실제로 트럼프가 정말 그것을 경계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린란드가 이제 앞으로 수에즈 운하라던가 파나마 운하 같은 무역 항로의 요충지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빙하가 계속 녹고 있어요.
4계절 내내 운항이 가능하고 쇄빙선 없이 운항이 가능해질 예정입니다. 미국, 동부 유럽, 러시아는 모두 북극 항로를 통해서 중국, 한국, 일본과 무역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과거에는 수에즈 운하와 중동을 거쳐갔지만 이게 거리도 멀고 통행료도 비싸요. 북극 항로를 가면은 운항 거리를 30% 정도 감축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북극 항로 길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는 북극 항로 입구 역할을 해요. 알래스카는 출구 역할을 합니다. 그린란드와 알래스카를 다 가져가게 되면은 통행세, 물류 허브, 항구, 금융 역할까지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위치하면은 러시아로 가는 배 외에는 모두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감시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반대로 이 자리를 중국이나 러시아가 가져가게 되면은 미국에는 턱 밑에 칼을 두는 격이다. 그러면은 이 북극 항로에 입지에서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를 뺏기게 되는 거죠. 만약에 두 개를 다 가져가게 되면은 북극해에 대한 통제 권한이 미국에게 생깁니다. 북극해 주변에 있는 국가를 보면요, 지금 미국, 캐나다, 러시아밖에 없는데 러시아가 힘이 많이 빠져있죠. 근데 이 그린란드 자리에 중국이 들어온다? 북극해를 두고 미국, 캐나다와 중국, 러시아로 패권이 반으로 갈리게 되고 굉장한 또 큰 싸움이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려면은 미국이 이 자리를 먼저 점령하는 게 필요하고, 아마 뭐 EU라던가 다른 나라가 강한 불만을 낸다 한들 무시하고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광물인데요. 그린란드에는 세계 최대 수준의 시토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라늄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린란드 같은 경우는 환경을 중요시 여겨서 우라늄 채굴을 금지시켰습니다. 크바네필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중국이 10%가량 지분을 가지고 있었었고, 호주 기업이 개발 진행 중이었었다가 히토류에도 우라늄이 섞여 나오면서 우라늄 금지법으로 개발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송 중이고요. 히토류 채굴은 중국이 70%를 차지하고 있고요. 정제 가공에서는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중국과 전쟁이라던가 어떤 제재가 벌어지게 되면은 히토류 부족으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원활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 그린란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요. 히토류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8위입니다. 우라늄도 크바네필드만 해도 세계 8위급 규모예요. 크바네필드 프로젝트 말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텐 브리즈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계 최대급 히토류가 매장돼 있고 중국의 매각 예정이었는데 작년에 미국 압력으로 중국과 거래를 차단시키고 미국의 크리티컬 메탈스의 매각이 완료됐습니다. 2026년부터 생산 목표가 잡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그린란드 수혜주가 되면서 1년 동안 주가가 2배가 됐어요. 그린란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15% 넘게 올랐습니다. 그 외에도 수혜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은 한번 차차 나중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린란드의 지리적 가치, 광물적 가치가 모두 뛰어나다 보니까 미국이 그린란드를 가져가게 되면은 유럽의 질투가 거세지게 되겠죠. 저는 그게 부작용이라 보거든요. 같은 나토국끼리 갈등에는 나토 군대를 발동시킬 수도 없고요. 딱히 쓸 수 있는 제재 수단도 없어요. EU도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뭐 미국채 매각이라던가 이런 카드를 쓸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이권이 커질수록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견제가 강해질 수 있죠. 기본적인 심리가 자기들이 원조고 저희 미국은 나중에 큰 신생국가인데 어떻게 우리가 미국한테 이렇게 밀리게 됐는가, 자존심이 되게 깨지는 그걸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권이 커질수록 영국, 프랑스, 독일의 견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카드가 없기 때문에 질투심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럼 미국과 EU의 이 미묘한 신경전을 중국이 전략적으로 파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 EU 경우보다 EU와 중국의 이 무역이나 관계나 경제 의존도가 더 높아요. 실제로 이 유럽 경제는 중국 경제와 많이 연동이 됩니다. 중국 경제가 잘 될수록 유럽의 수출이 잘 된다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중국이 요 틈을 가지고 치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그린란드를 합병 안 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져갈 것이 워낙 많고 지금 뺏기는 것보단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160년 전부터 이 지리에 대해서 중요성을 가지고 계속 가져가려고 했었지만 못 가져가다가 트럼프 때 가져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